여러분, 평소에 자주 드시는 채소 몇 가지가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장은 90%가 망가져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제가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들이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채소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채소들이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만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장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간은 70% 손상되면 황달이 오고 심장은 50%만 막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신장은 기능의 90%가 사라져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독소가 쌓이고 붓기가 시작되고 피로가 몰려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늦게 발견하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위험 채소만 조심해도 신장이 악화되는 속도를 절반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만 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제 주변 어르신들에게서 확인한 결과예요. 반대로 4가지 채소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붓기가 빠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채소가 올라오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온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붓거나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 계신가요? 제가 몇 년 전 겪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지인 어머니이신 김정화 71세님이었는데요. 평소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붓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신발을 신기도 어려워하셨죠. 피로도 계속 몰려왔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멀쩡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금세 지쳐서 자꾸 누워야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소변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고 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본인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죠.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어요. 문제는 식탁이었습니다. 김정화님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시금치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나물, 시금치 무침을 돌아가면서 드시고 토마토도 하루에 2~3개씩 먹으셨습니다. 감자는 쪄서 간식으로 드시고 버섯 전골도 일주일에 3~4번은 드셨죠. 모든 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김정화님은 갑자기 호흡이 차서 가까운 진료를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를 데쳐 드시는 거였어요. 시금치나 감자를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치고 그 물을 버린 뒤에 드셨습니다. 칼륨을 낮추는 조리법을 적용한 거죠. 두 번째는 토마토 대신 오이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고 버섯 대신 양배추를 자주 드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다리도 예전처럼 퉁퉁하지 않았고요. 2달째에는 피곤함이 많이 줄어서 다시 산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달째에는 소변 냄새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 다른 사례로 박영수 67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시금치와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어요. 녹즙기로 갈면 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6개월 정도 이렇게 드시다가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영수 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건강한 채소 주스를 마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엄청나게 농축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시금치 한 포기에 들어있는 칼륨을 그대로 마시는 거니까 신장에 과부하가 온 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채소 중에서 신장에 독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셋째, 반대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채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놓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아 님이나 박영수 님처럼 말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 요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칼륨이 높은 채소 과다 섭취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여분의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요. 정상인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혈중 칼륨이 6.0을 넘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최악의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국내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칼륨 식단이 만성 신장 질환자의 기능 저하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든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시금치, 토마토, 감자, 버섯 같은 채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박성자 69세님은 시금치를 매일 생으로 무쳐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손발 저림과 다리 붓기가 심각해졌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7.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3.5에서 5.0인데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시금치, 감자, 토마토, 버섯류는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치고 그 물을 버린 뒤 섭취하세요. 데치면 칼륨의 70% 정도가 물에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주스로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스로 만드는 순간 칼륨이 농축돼서 한 컵에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채소들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생으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짠 음식 중심 식단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의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신장은 혈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거든요.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고 사구체가 딱딱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5지 이하를 권하지만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평균 섭취량은 12지 넘어요. 2배가 넘는 거죠. 특히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거든요. 김남수 74세님 사례를 보면 매 끼니 국물까지 다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사구체 여과율이 45에서 28로 떨어졌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거죠. 혈압도 160까지 올라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라면, 햄, 치즈, 절인 반찬 같은 건 나트륨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절인 반찬이에요. 김치, 장아찌, 젓갈류는 고칼륨에 고나트륨까지 더해진 이중 부담이거든요. 신장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국물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혹시 매 끼니 국이나 찌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세 번째, 단백질 과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과한 단백질은 신장에 과부하를 줘요.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사구체가 지쳐서 손상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고단백 식단이 사구체 경화증을 가속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백질 섭취량과 신장 손상 정도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최영순 75세님은 건강을 위해서 계란, 고기, 생선을 하루 3끼 다 드셨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도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3+까지 나왔습니다.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예요. 70kg이면 하루 42g에서 56g 정도가 적당해요. 계란 하나에 6g, 두부 반 모에 8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신장이 약하시면 일단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해집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사구체 기능 안정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20%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백종희 66세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시고 가끔 마트 갈 때만 나가셨죠. 그런데 산책을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아침 붓기가 줄고 피로감이 확실히 완화됐어요. 실천 방법은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예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수분 섭취 불균형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고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예요.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하루 1.5에서 2L의 수분 섭취를 권하고 있어요. 컵으로 치면 6잔에서 8잔 정도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해요. 오명자 70세님은 물 마시는 걸 너무 귀찮아 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롭다고 하루에 컵으로 2잔도 안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변이 진하게 나오고 노폐물이 쌓여서 온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실천 방법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200ml씩 하루에 7번에서 8번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은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돼서 현기증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 몇 컵 정도 마시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으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여섯 번째, 초기 증상 방치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나빠지는 장기라고 했죠. 그래서 소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색깔, 거품, 냄새, 양 이 4가지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 연구 결과를 보면 거품료나 혈뇨가 나타났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한 그룹과 6개월 이상 방치한 그룹의 예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빠른 조치를 취한 그룹은 80% 이상이 안정됐지만 방치한 그룹은 절반 이상이 악화됐습니다. 심은자 73세님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 6개월 동안 그냥 넘어가셨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의 5분의 1 수준까지 기능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첫 소변을 꼼꼼히 보는 거예요. 맑은 노란색이 정상이고 거품이 많거나 붉은 기가 있으면 주의해야 해요. 냄새도 평소와 다르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증상이 잠깐 사라진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장 문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거든요. 이상한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소변색이 평소와 달랐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빨리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는 채소와 실제로 회복을 돕는 식습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식품들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규소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규소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구체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이의 95%가 수분이라서 자연스럽게 수분 공급도 되고 이뇨 작용도 도와줍니다. 붓기 제거에도 좋고요. 제가 관찰한 사례들을 보면 오이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아침 붓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주의할 점은 피클 형태로 가공된 오이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과 식초에 절인 피클은 나트륨이 엄청나게 높아서 신장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생오이를 드세요. 실천 방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나눠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통으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고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해독 작용을 해요. 간과 신장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도와주거든요. 또한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해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실제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의할 점은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10분만 끓여도 절반 이상이 사라져요. 가능하면 살짝만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예요. 쌈으로 드셔도 좋고 된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잎사귀 5장에서 10장 정도가 적당해요. 양배추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안 드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한 통 사서 냉장고에 두고 조금씩 드셔보세요. 세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당근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당근의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또한 칼륨 함량이 적당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해줘요. 주의할 점은 당근을 생으로만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더 잘 나오거든요. 실천 방법은 올리브 오일 몇 방울과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거예요. 당근 스틱으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근은 보통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던 분들은 이제 살짝 익혀서 드셔보세요. 네 번째, 무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과 전분을 분해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줄여줘요. 또한 무의 매운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의 90%는 수분이라서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도 도와줘요.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돕는 거죠. 실제로 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소변이 맑아지고 양도 적당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의할 점은 무 껍질을 까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껍질을 까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냥 씹어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무김치로 드셔도 좋은데 너무 짜지 않게 담은 걸로 드세요.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는 자주 드시는 채소인가요? 김치로만 드시던 분들은 생무도 한번 드셔보세요. 5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거죠. 또한 비타민 C와 엽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크롬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혈당을 안정시키면 신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5분 이상 삶으면 유효 성분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살짝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을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끓는 물에 3분 정도만 데쳐서 드시는 거예요. 마요네즈보다는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좋고요. 하루에 송이 크기로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해요.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안 사던 분들도 이제 본인을 위해서 챙겨 드세요. 6번째,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애호박의 펙틴 성분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줘요. 애호박은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주지 않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에 좋아요. 수분도 많아서 자연스러운 수분 공급도 되고요. 주의할 점은 애호박 전처럼 기름에 부쳐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요. 실천 방법은 된장국에 넣어서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서 드시는 거예요. 찜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애호박 4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애호박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국에만 넣어 드시던 분들은 나물로도 해 드셔 보세요.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채소들을 꾸준히 챙기면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고 소변색도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와 살리는 채소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시금치, 토마토, 감자, 버섯이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평소 그냥 지나쳤던 오이, 양배추, 당근, 무, 브로콜리, 애호박이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신장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침에 얼굴이 붓는 정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 다리가 퉁퉁 붓고 하루 종일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색깔도 진해지죠. 더 진행되면 호흡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독소가 온몸에 쌓여서 의식까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구체 기능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해요. 아침 붓기가 빠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거품도 줄어들죠.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조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탁에서 고칼륨 채소를 조리해서 드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시금치, 토마토, 감자, 버섯을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치고 그 물을 버린 뒤 드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신장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둘째, 매일 아침 첫 소변을 꼼꼼히 관찰하세요. 색깔, 거품, 냄새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신장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검사 받으시고요. 셋째, 신장을 살리는 채소 중에서 하나라도 매일 드세요. 오이든 양배추든 당근이든 무든 상관없어요.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직접 연결된 붓기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과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소변색으로 알아보는 실제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변 거품의 종류별 의미와 색깔 변화가 알려주는 신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채소 중에서 어떤 채소를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살리는 채소를 이미 드시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신장 건강에 관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